자, 이코노믹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달러의 대안을 찾아서라는 얘기죠. 중국과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은요, 더 이상 미국의 대형 금융거래에 이렇게 의존하길 원치 않는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에 제니얼 페브리에 1월 15일 맞죠? 1월 15일에 미국과 중국은요, 자, 첫 번째 무역 협상 단계의 첫 번째 단계에 서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긴장을 완화시켰죠. 그리고요, 중국은요, 뭐 하면서 말이죠? 중국은 또 뭐 하게 됐다는 거죠? 자, 미국의 이런 상품을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이상 더 구매하게 되었다는 거죠. 앞으로 2년간 말이죠. 자, 이것은 마치 뭐뭐처럼 보이는데요. 자, 평화가 이제 시작된 것 같답니다. 국제 무역 관계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무슨 말이죠? 상업의 지질 구조죠. 상업의 근본적인 구조가 이제 변하고 있답니다. 변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미국의 금융에서 이렇게 머슬 플랫의 힘자랑이죠. 그 방법은요, 제재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관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회사를 이게 금지 조치를 내는 것도 있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대표적이었죠. 자, 이것이요, 다른 나라들의 관심을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이렇게 의식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죠? 자, 계속해서 뭡니까? 노력을 더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노력의 목적은 뭐죠? 자, 세계 이런 달러 시스템이죠. 달러에 기반한 금융 이런 뭡니까? 통로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을 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답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은요. 헤럴드가 알리다, 예고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더 균형 잡힌 국제 뭡니까? 금융 시스템을 이렇게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또한 세계 경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답니다. 그죠?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요지가 되겠죠, 그죠?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요, 그죠? 이 미국이 가진 금융이라는 힘을요, 그죠? 중국이라든가 혹은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다수의 나라한테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는요, EU나 터키 같은 동맹국도 들어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요, 최근에 이란에 가해진 제재는요,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이미 뭡니까? 경제 고통을 쌓을 거랍니다. 더할 거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경제는요,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말이죠? 경제 미사일이라든가, 자, 은행에 가해지는, 그리고, 석유 생산에 가해지는, 그리고 해외 운송이겠죠. 운송에 가해지는, 목표로 한, 타겟으로 한 이런 경제 미사일의 공격을 이미 받고 있답니다. 소 댓구문인데요. 소 댓구문이고요.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국제 상거래는요 너무나도 달러 중심적이어서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요 과목적어죠 이시요. 다음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한답니다. 어렵다고 여긴답니다. 뭐가 어렵다는 거죠? 자, 무역하기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들 사이에서 말이죠. 자, 리소스 투가 이게 의존한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통화가 달러죠. 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무역하는 거 상당히 어렵게 여긴답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먼트 인스트럭처, 그죠? 결제 기반이죠.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결제 시스템, 이런 걸 거치지 않고는 거래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죠? 적어도 절반의 모든 무역 이런 성장들이 달러로 기록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요, 대다수의 국제 거래는요, 이미 뉴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미국이 금융이란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뭡니까? 세계적으로 달러 시스템이 이미 굉장히 뿌리박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이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얘기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확립된 거는 1944년이죠. 1944년에 이런 걸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합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연합국들이 모여가지고 뭐죠?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시스템이나 안보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게 결국에는 달러를 기초통으로 하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은요.
무슨 말이죠? 달러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뭐로써요? 지정학적 무기로서 말이죠. 리너니스 본격적으로 무기로서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달러 시스템을요. 9.11 테러 이후에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 이런 정책을 써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전례 없이 강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전례 없이 강하게 써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요, 뭘 사용했죠? 제재를요, 그의 주요한 뭡니까? 외교 정책의 툴로서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동맹국도요, 세컨더리 생션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뭡니까? 타겟팅, 겨냥하기도 했답니다. 세컨더리 생션은 뒤에서 나오죠. 우리나라도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미국의 적국과 거래하게 되면은요, 동맹국일지라도 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죠. 자, 미국이 뭡니까? 배드북. 배드북이라는 게 미국의 블랙리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이런 뭡니까? 나라들과 거래한 누구라도 처벌하는 게 바로 이 세컨더리 생션이라는 얘기죠. 자, 미국의 힘은요, 근본적으로요, 무슨 말이죠? 기업들이 이 뭐죠? 자국의 달러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답니다. 결국에는요, 이들을 고립되게 만들다는 거죠. 그리고 불가능하게 만든답니다. 대부분의 상대방들과 이렇게 교류하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답니다. 자주 이 효과는요, 아주 치명적이랍니다. 그 결과는 나쁘네. 그 결과는요, 보통은 아주 치명적이랍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자, 이러한 호전성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요즘 미국이 쓰는 이런 금융에서 달러 시스템 무기를 휘두르는 거죠. 이런 호전성을 맞아서 호전성에 상대해 가지고요. 달러 의존에 대한 대안을 탐구하려는 이런 행보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다양하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러시아는요 상당히 러시아의 뭡니까 무역이라든가 외채라든가 혹은요 은행 자산을요 뭡니까? 달러화에서 탈피했다는 거죠. 상당 부분 탈피했다고 이렇게 달러라이즈를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대형 그룹들은, 대형 기업들은요, 그죠? 이미 계약을요, 루블화로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그죠? 러시아나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들은요, 현재 논의하고 있거나 심지어 사인도 했답니다. 뭘 논의하고 있냐면요, 양자간 혹은요, 와이드 딜, 다자간이죠. 다자간 거래를 이렇게 뭡니까? 논의하고 있거나 심지어 이미 계약 체결까지 했답니다. 그 목적은요, 거래를 결제하는 건데, 셀을 여기서 결제라는 뜻입니다. 거래 결제를 하는 것인데요. 그죠? 자국의 화폐로 거래 결제를 하는 거죠. 달러를 쓰지 않고요. 또한 이들은요, 스위프트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탐구하고 있는데, 스위프트는요, 아주 지배적인요,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것에 대해서는요, 미국이 hold sway, 지배권을 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한편요, 인텍스라는 곳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은요, 어음 교환소랍니다. 어음 교환소인데요. 자, 이것은요, 유럽의 회사들이 이란과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있게끔 허락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바이패싱이 이게 우회하는 거죠. 미국의 금융경찰들, 금융감독당국이겠죠. 금융감독당국을 이렇게 모였죠. 우회해서 이란과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란은 미국 현재 제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재를 피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달러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문단 가보죠. 워크라운드가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대안을 찾는 것은요, 그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추진력을 얻었답니다. 뭐에 의해서 말이죠? 자, 기술적 혁명에 의해서죠. 금융, 이런 혁명인데요. 이것이 현재 금융계를 이렇게 휩쓸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에서 뭐 핀테크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센트럴 뱅커, 그죠?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들은요, 유럽과 중국의 이런 중앙은행들은요, 자, 노력을 더하고 있다는 거죠. 뭐를요? 퍼블릭 디지털 커런시, 뭐된 거죠? 공공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런, 이렇게 만들려는 노력을요, 현재 더하고 있다, 계속 더하고 있답니다. 자, 이것은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전자 국제 결제, 이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답니다. 이건 여전히 매우 높은데요. 자, 일부는요, 자, 크립토 바스켓을,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죠. 지급준비금에 크립토 바스켓을 만들 것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답니다. 크립토 바스켓은요, 설명이 좀 까다로운데요. 이런 뭡니까? 전자화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폐를 이렇게 모여서 쌓아가지고요. 이걸 마치 무슨 말이죠? 달러화처럼 쓰겠다는 거죠. 국제통화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화로 인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금융의 디지털화라고 할까요?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달러 대환 시스템 모색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 문단 가보죠. 자, 지나칠 거랍니다. 자, 이러한 뭡니까? 이러한 시작이죠. 이러한 시작이 즉각적으로 달러에 위협을 될 거라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과도하답니다. 자, 인텍스는요,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스위프트에 대한 대안은요, 아직도 뭡니까? gain traction, 견인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아직도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매력을 끌지 못한답니다. 자, 달러가 차지하는 몫은요, 그죠? 대부분의 이런 수단들을 떠받치고 있는 결제 수단이겠죠, 여기서는. 대부분의 결제 수단을 떠받치고 있답니다. 자, 비록 이 뭐였죠? 외환 보유고 면에서는요, 그죠? 약 70%에서 2000년 이후로 60% 떨어지긴 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뭐죠? 이 달러는요, 계속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데, 네트워크 효과가, 주변을 빨리 퍼지는 정도겠죠? 빨리 퍼지는 정도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자, 국제금융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들은요, 그죠? 자, mesh of derivative. derivative가 이게 파생 금융상품인데요. 파생 금융상품망입니다. 파생 금융상품은 뭐, 옵션이라든가, 뭐, 선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인데요. 이거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파생 금융상품은 여기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생 금융상품입니다. 과도한 엄청난 이런 파생 금융상품, 금융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은 전부 다 일반적으로 달러로 이렇게 뭡니까? 기반하고 있답니다. 다른 대안들이 달러 시스템을 대체하기는 아직도 역부족이랍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문단입니다. 다른 잠재적인 달러의 라이벌들은요, 결점을 좀 가지고 있답니다. 자, 유로화는요, 절뚝거리고 있다는데요. 구조적이고요. 이런 관리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절뚝거리고 있답니다. 특히나 적절한 뭡니까? 은행이라든가 혹은 시장 연합이 유로존은 상당히 좀 부족하답니다. 그죠? 자, 확고하게 관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요, 부족한데요, 미국에 비해서요, 안전자산이 굉장히 좀 부족하답니다. 그죠? 독일, 이렇게, 이 국채란 뜻입니다, 여기. 독일 국채란 뜻입니다. 독일 국채와 같은 이런 안전자산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미국의 기축통화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원래 가장 안전자산은 금인데 금이 잘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그거죠. 가상화폐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뭐였죠? 장부를 조작할 수 없게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공개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조작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모두 다 장부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블록체인만으로는요, 이런 결함을 또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위안화 역시요, 무슨 말이죠? first downs. 이게 헛된 기대를 가져왔다는 건데요. first down이나 그런 뜻입니다. 헛된 기대라는 뜻인데요. 자, 2015년에 그런 금융 붕괴죠. 금융 붕괴 이후에 자, 자본 통제를 더 타이트하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이요. 무슨 말이죠? put paid to가 이게 망쳤다는 뜻입니다. 자신만만한 예측을 망쳤다는 얘기겠죠. 뭐라고요? 어떤 자신만만한 거죠? 자, 언젠가요, 이 위안화가요, 한 2020년대 초반 정도 그냥 달러를 따라잡을 거라는 이런 뭡니까? 자신만만한 기대를 망쳐버렸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당시에, 외국인 주식을 못 팔게 했었죠. 그러면은요, 내가 마음대로 팔고 싶을 때 못 팔겠네? 라는 이런 의식 때문에요. 이런 의식 때문에 그 화폐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달러를 사람들이 쓰는 건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믿음이 가니까 쓰는 것인데 중국은 그런 뭐였죠?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였죠?
위안화가 중국이 위안화를 통해서 달러 시스템을 대체할 거라는 이런 헛된 희망은요, 그냥 헛된 희망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요약하면 다른 화폐 시스템은 달러에 비해 결점이 너무 많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곡점에 도달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죠? 파이어프가 급히 쓰다는 뜻인데요. 급히 뭡니까? 금융 이런 뭡니까? 법조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제재하고 이랬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법적 그 뭡니까? 달러 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제재를 받은 나라들이죠. 이 타겟이라는 나라들이 타겟이 대상들이 말이죠. 자, 단지 뭡니까? 뮤징에 숙고하는 거죠.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걸, 그런 걸 숙고하는 걸 넘어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행동이 옮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비록 뭡니까? 어, 대부분은요, 아직까지는요, tentatively, 계획적이랍니다. 계획적이긴 하답니다. 실험적이라는 뜻이죠. 실험적이긴 하답니다. 자, 그렇지만요, 뭡니까? 이런 노력이요, being wound down, 잦아드는 거죠. 잦아드는 걸 보긴 참 어렵답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런 압박을 풀더라도 말이죠. 그래도 미국의 강압 조치로 인해서요, 탈달러 노력은 계속될 거랍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제 이러한 금융 제재를 좀 덜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세계인데 어떤 세계냐면은요, 달러가요, 자, 여러 뭡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이러한 측면에서 도전받는 거겠죠. 도전받는 것은요, 좀 상상이 좀 어려울 거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더 뭡니까? 균형적인 거죠. 자, 준비통화인데요. 준비통화인데요. 무슨 말이죠? 달러나 위안화 같은, 위안화라든가 뭐 유로 같은 이런 거죠. 자, 국제적인 화폐로 쓰이는 것을 준비통화라고 합니다. 그죠? 국제 준비통화 사이에서의 더 큰 균형으로 인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덜 취약해질 거랍니다. 충격이에요. 그죠? 위험을 분산하니까요. 그리고 달러의 뭡니까? preeminence, 우세함인데 현재 우세함은요. 엘로이드가 합금되지 않은 건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순전히 미국에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이것은요. 미국의 화폐를요. 무슨 말이죠? 위쪽으로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죠. 균형점보다 경제에서 균형에서 벗어나면 다 안 좋습니다. 위쪽으로 왜곡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뭡니까? 시장 이자율을요. 또한 왜곡시킨답니다. 하향 왜곡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이죠? 장기적으로는요. 분산된 통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랍니다. 마지막 문단 나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요, 그러나, 무슨 말이죠? 이 새로운 화폐 실험의 금융 시스템 이런 실험이요, 세 가지 위험을 수반할 거랍니다. 세 가지 위험을 수반할 거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제재가요, 추가적으로 계속 점층된다면요, 이것은요, 뭡니까? 어떤 금융 이런 충격이죠. 금융 위기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의 거대 은행들이요, 이들이 합쳐서요, 달러 자산을 1조 달러 이상, 120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타겟이 된다면 그렇게 할 거랍니다. 그죠? 이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저 반대로 보면 금융적인 보복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금융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우려는 다음과 같답니다. 미국의 금융 이런 패권이죠. 패권이 더욱더 정치화 될수록이요. 자, 무슨 말이죠? 자, 그 달러 시스템은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요, 덜 뭡니까? 신뢰받을 거랍니다. 그죠? 무슨 말이죠? 이들의 뭡니까? 오래 지속된 역할에서 덜 신뢰를 받을 거라는 거죠. 무슨 역할이죠? Land of Last Resort, 최종 대부자란 뜻이죠. 그죠? 최종 대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거는요, 최종 대부자라는 얘기는요, 최종 보증자,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은행이 이런 뭡니까? 랜드 오브 라스트 리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은요, 뭐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없어서 이렇게 부도가 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최종 대부자는 그런 역할입니다.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보증을 서주는 그런 금융기관이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이죠? Land of Last Resort인데요. 이것은요,
뭐에 대한 랜드 오브 라스트죠? 달러를 기반으로 한 해외적 오프쇼어가 해외 금융시장이라든가 은행의 최종 대부자로서의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역할에 덜 신뢰를 받게 될 거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머니터리 오더, 국제 금융질서죠. 금융질서의 뭡니까? 이런 전환은요, 본질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답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믿는데요. The Depression, 대공황이죠. 대공황의 부분적인 원인이 뭐냐면 because by란 말은요. A1이면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대공황의 부분적 원인은요. 그 당시에 뭡니까? 헤스몬, 패권이죠. 패권의 부재에 있었답니다. 여기서 패권이라는 얘기는요. 확고한 달러 같은 확고한 금융 시스템이죠. 그런 거에 부재 때문에 왔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쓰디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뭡니까? 균형을 잡아줄 이런 뭡니까? 달러 같은 이런 확고한 중심 시스템, 금융 시스템의 이런 부재가 원인이었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금융적 압박을 이렇게 높이는 것은요, 또한 리퍼커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테헤란과 모스크바를 넘어서 세계 만방에 이런 뭡니까? 금융 충격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얘기죠. 중기적으로는 혼란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뭡니까? 달러 시스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재로 인한 금융 갈등을 인해서 그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미국이 금융을 계속 정치적 무기로 쓴다면요. 달러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고요. 달러같이 확고한 자리 잡은 시스템이 없으면요. 세계적인 금융 혼란이 올지도 모르겠답니다. 그것이 바로 대공황의 교훈이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